목표 없이 사는 게 불안한가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나만 방황하는 것 같아서 초조한가요? 더 심각한 건 목표를 세워도 달성하지 못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자책감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제대로 사는 거라고 배웠지만 정작 그 목표 때문에 매일이 고통스럽고 삶이 재미없어진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표 없는 삶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우리가 정말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짚어봐야 할 건 목표가 없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잘못된 목표를 쫓는 게 문제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자체를 문제 삼는데 사실 목표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달성 불가능한 목표나 남의 목표를 내 것인 양 쫓다가 지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연봉 1억을 목표로 세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운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그 목표를 달성하면 뭐가 달라질지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숫자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와 현재 사이의 거리만 계속 측정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언제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만 느껴집니다. 오늘 한 일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산하게 되고 기여 안 한 것 같으면 하루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친구 만나는 시간도 낭비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조차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목표를 아예 세우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방향성은 필요해요. 내가 대충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정도는 알아야 선택의 순간에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방향성을 목표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고정시키는 순간 생기는 겁니다. 3년 후에 팀장이 되겠다. 5년 안에 집을 사겠다. 이렇게 정하는 순간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은 준비 기간이 되어버려요. 지금은 아직 안 된 상태니까 불완전한 거고 목표를 달성해야만 완성되는 거죠. 목표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목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은 잡았지만 그걸 매일 상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요. 예를 들어 작가가 되고 싶다는 방향성은 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라고 되뇌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이 문장 하나를 제대로 쓰는 것에만 몰입하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이라는 방향성은 있지만 훈련할 때는 지금 이 동작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신경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목표를 계속 생각하면 현재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미래의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목표를 잊고 지금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한 일이 그 자체로 완결됩니다. 문장 하나를 잘 썼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럽고 운동 한 세트를 제대로 해냈으면 그것만으로도 뿌듯한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면 삶 전체가 충만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 없이 살면 나태해지고 발전이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목표만 생각하는 사람은 목표와의 거리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초조해요. 아직 멀었다는 생각에 오늘 한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동기 자체가 떨어집니다. 반면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은 오늘 한 일에서 바로 만족감을 느끼니까 내일도 하고 싶어져요. 이게 쌓이면 결국 더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라톤을 준비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는 3시간 30분 안에 완주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어요. 매일 훈련할 때마다 페이스를 재고 지금 속도면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계산합니다. 훈련이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고 부상이라도 생기면 목표가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죠. B는 그냥 달리기 자체가 좋아서 뛰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기분 좋네. 오늘은 다리가 가벼운데.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의 느낌에 집중해요. 몇 개월 후 대회에 나가보니 B가 더 좋은 기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A는 계속 목표와 현재를 비교하느라 정작 달리기 자체를 즐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표 대신 뭘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방향 대신 리듬으로 사는 법입니다. 방향은 대충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는 거고, 리듬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방향성이 있다면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먹는다든지 하는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표와 다른 점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목표는 달성하면 끝나지만 리듬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리듬으로 사는 게 왜 좋을까요? 내일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니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목표 중심으로 살면 목표 달성 전까지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인데, 리듬 중심으로 살면 매일이 안정적이에요. 오늘도 리듬대로 살았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리듬은 조절이 쉽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강도를 낮추면 되고, 좋으면 높이면 돼요. 목표는 고정되어 있어서 유연성이 없지만 리듬은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오늘 몰입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다면 그날은 잘 산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정신없이 흘러갔다면 허무한 하루가 되는 거죠. 목표는 한참 뒤에나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몰입은 그 순간 바로 느껴져요. 두 번째 기준은 오늘 내가 배운 게 있는가입니다. 성과나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렸든 안 풀렸든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웠다면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이 망했다고 칩시다. 목표 중심으로 보면 실패한 날이지만 배움 중심으로 보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은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가 되니까요. 세 번째 기준은 오늘 나는 나다웠는가입니다. 남의 기준이나 남의 시선에 맞춰 산 게 아니라 내 가치관대로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게 내 진심이 아니었다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맞춰 살았다면 충만한 하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친절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친절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보는 겁니다. 목표는 외부에 있어요. 저 멀리 달성해야 할 지점이 있고 나는 아직 거기 도달 못했다는 거죠. 반면 이 기준들은 전부 내 안을 봅니다. 내가 몰입했는가? 내가 배웠는가? 내가 나다웠는가? 이건 남과 비교할 수도 없고 미래로 미룰 수도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요? 목표 없이 그저 오늘만 충실히 사는 게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설적입니다. 오늘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생각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전부 오늘 하는 일에 쏟아붓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오늘 한 일에서 바로 만족을 느끼니까 지속 가능합니다. 목표만 보는 사람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은 매일 충전되니까 계속 갈 수 있어요. 실제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이들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매일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엄청난 결과물이 쌓여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목표만 크게 세우고 매일은 대충 사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목표와 현재의 간극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그 불안이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목표 중심의 삶이 왜 이렇게 널리 퍼졌을까요? 그건 측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직급이 뭔지, 집이 몇 평인지 이런 건 숫자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계속 목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관리하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측정이 안 됩니다. 오늘 얼마나 몰입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나다웠는지는 숫자로 못 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향성은 가지되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대충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건 알지만 매일 그걸 상기하지 않아요. 대신 오늘 할 일에만 집중합니다.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몰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충만해집니다.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과정과 결과를 분리하는 겁니다. 목표 중심으로 살면 과정은 그저 수단이고 결과만 중요해져요.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대부분 과정이잖아요. 결과는 잠깐이고요. 그러니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한 일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한 일이 그 자체로 얼마나 의미 있었는가를 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목표를 못 이뤘어도 과정이 충실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기서 실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매일 자기 전에 3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오늘 몰입한 순간이 있었는가? 오늘 배운 게 있는가?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은 잘 산 겁니다. 전부 해당되면 완벽한 하루고요. 하나도 해당 안 되면 내일은 좀 더 의식적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 기준의 장점은 매일 즉각적인 피드백이 온다는 겁니다. 목표는 한참 뒤에나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이 기준들은 그날그날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목표 중심의 삶은 필연적으로 비교를 만듭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아직 여기네.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게 되거든요. 반면 오늘 중심의 삶은 비교가 불가능해요. 내가 오늘 몰입했는지는 남이 알 수 없고 내가 오늘 배웠는지도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비교에서 벗어나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목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을 잡는 데는 목표가 도움이 돼요. 문제는 그 목표에 집착하는 거죠.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서랍에 넣어두세요. 2년에 한 번 정도 꺼내서 방향이 맞나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잊고 사는 겁니다. 매일 목표를 생각하면 현재가 수단이 되지만 목표를 잊으면 현재가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가 목적이 되는 순간 삶이 충만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건 목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얼마나 살아있게 살았는가? 오늘 얼마나 나답게 살았는가? 오늘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목표 없이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목표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롭고, 비교하지 않으니까 평화롭고, 오늘에 집중하니까 충만한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다 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